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테일윈드 CSS의 기초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출시한 강의의 일부를 무료로 공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해당 강의는 테일윈드 CSS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반응형 웹, 다크모드, 그리고 포트폴리오 사이트 프로젝트와 어드민 사이트 프로젝트까지 다루는 강의이고요. 기초부터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며 실무 감각을 익히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를 통해 테일윈드 CSS의 기본 개념과 사용법을 학습하신 후 해당 강의가 마음에 들으신다면 테일윈드 강의의 풀 영상을 수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테일윈드 CSS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윈드 CSS는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로 공식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HTML을 벗어나지 않고 모던 웹사이트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CSS 파일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HTML 안에서 이러한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하여 빠르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란 미리 정의된 작은 스타일 클래스들을 조합하여 바로 HTML 안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방식을 의미해요. 이러한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조합하여 이렇게 예쁜 UI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네, UI를 보시면 유틸리티 클래스가 적용이 되면서 바로 HTML 안에서 스타일링을 적용한 게 보이시죠? 클래스에 폰트 미디엄을 줬더니 두께가 미디엄으로 되고 텍스트 스카이 500으로 했더니 텍스트 컬러가 스카이 500 컬러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일윈드 CSS는 CSS 파일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조합하여 UI를 만들어가는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테일윈드 CSS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사용하여 스타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반에서 동일한 스타일 규칙을 재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버튼이나 카드와 같은 UI에 현재 보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블루 500,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 컬러로 설정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클래스를 적용해서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코드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이 통일된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지보수성과 협업 시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성능 최적화입니다. 테일윈드 CSS는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사용된 CSS만 포함하도록 최적화를 하는데요. 사용되지 않는 CSS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CSS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죠. 공식 문서를 따르면 넷플릭스의 탑 10 웹페이지는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여 CSS의 파일 크기를 6.5KB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파일 크기 덕분에 복잡한 코드 스플리팅과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이트가 최적화되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거죠. 즉 테일윈드는 이러한 최적화 덕분에 빠르고 간편하게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일윈드 CSS는 빠른 웹 개발과 최적화된 웹을 만드는데 매우 유리한 프레임워크입니다. CSS 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HTML에서 바로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와 개발 속도가 크게 향상될 거예요. 최신 모던 웹사이트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싶다면 테일윈드 CSS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테일윈드 CSS의 기초, 레이아웃 구성, 반응형 웹 제작과 같은 핵심 스펙을 자세히 익히고요. 총 2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강의 하나로 테일윈드 CSS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학습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 툴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웹 개발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할 텐데요. 크롬 브라우저는 웹 개발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예요.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크롬이라고 검색하셔서 공식 문서에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미 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면 설치가 되셨다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 개발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에서는 F12, 맥에서는 커맨드 옵션 I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어떠한 HTML 요소가 있는지, 어떠한 스타일 규칙이 적용이 되었는지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소 검사 버튼을 클릭하고 UI에서 원하는 요소를 클릭하게 되면 네, 해당 HTML 요소를 가리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요소에 어떠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도 변경해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어떠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콘솔 탭을 통해서 해당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의 개발을 편리하게 도와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툴은 저도 수강생 분들과 함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고요. 우선 VS 코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공식 문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중앙에 보시면 현재 PC OS에 맞는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네,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짚을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툴을 실행해주세요. 네, 그러면 테마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X 버튼을 하고 우리가 테일윈드를 학습할 프로젝트 폴더만 만들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run tailwind css라는 디렉터리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run tailwind css라고 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로 와주시고요. 조금 크게 볼게요. 좌측의 파일에서 오픈하신 다음에 방금 생성했던 디렉터리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를 하고 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워크스페이스가 열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일윈드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개발 툴을 설치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테일윈드를 설치하고 우리가 테일윈드를 최적화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일윈드 CSS를 설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테일윈드 CSS 공식 문서로 들어가 주세요. 제가 공식 문서를 최대한 자주 보여드릴게요. 이번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Get Started로 와주시고요. 공식 문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스톨레이션이라는 메뉴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당 메뉴에서는 개발 환경에 맞는 다양한 설치 방법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테일윈드 CLI로 진행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해당 문서를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CDN으로 설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플레이 CDN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트라는 모듈 번들러를 이용해서 리액트나 뷰로 테일윈드 CSS를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레임워크 가이드에 오셔서 비트를 클릭하신 후에 해당 가이드를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러한 것도 강의 후반부에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학습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플레이 CDN으로 와주시고요. HTML 파일을 생성해서 간단히 이러한 스크립트 태그만 포함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로 와서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크스페이스의 루트 디렉터리에 index.html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느낌표를 하시고 엔터나 탭을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HTML 기본 문서 구조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식 문서로 와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저장을 하고 해당 파일을 실행시켜보세요. 이러한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해서 HTML 파일을 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틸리티 클래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텍스트 크기가 3x라지만큼 커지고 폰트 웨이트, 굵기는 볼드가 되고 그리고 언더라인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적용이 됐죠? 이처럼 테일윈드 CSS는 CSS 파일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해서 UI를 만들어가는 유틸리티 퍼스트 CSS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 컬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사용법은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인디고 컬러에 한 7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이러한 폰트에 인디고 컬러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톨레이션 공식 문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텝을 보게 되면 테일윈드의 컨피그 객체를 통해서 사용자의 커스텀화된 컬러도 지정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이러한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우리 코드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일윈드 CSS에 적용되어 있는 컬러 말고 이렇게 텍스트하고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커스텀화된 컬러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커스텀한 스타일 규칙을 추가하고 싶다면 스타일에 타입 텍스트 테일윈드 CSS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테일윈드에 대부분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험이 쌓이셨을 때 실제로 필요할 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를 더 살펴보게 되면 CDN으로 테일윈드 CSS의 여러 공식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플러그인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살펴보는 김에 어떠한 플러그인이 있는지만 잠깐만 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플러그인을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 타이포그래피, 폼, 에스펙트 레티오, 컨테이너 쿼리즈와 같은 다양한 플러그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이포그래피 콘텐츠는 긴 텍스트 콘텐츠를 스타일하기 위한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폼은 폼 요소를 스타일하기 위한 테일윈드 CSS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펙트 레티오와 같은 플러그인은 비율을 유지하며 이미지나 비디오 등의 요소를 스타일링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 쿼리즈는 좀 더 유연한 반응형 웹을 디자인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나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테일윈드 CSS를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테일윈드 CSS를 어떻게 설치하지? 이러한 방법만 학습하셨다면 잘 학습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가 웹 개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잘 수강하신다면 웹 개발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S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로 설치할 확장 프로그램은 코리안 랭귀지 팩입니다. 코리안 랭귀지 팩은 VS 코드의 한국어를 지원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코리안 랭귀지 팩을 검색하게 되면
네, 해당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재시작하라는 얼럿이 뜨면 버튼을 클릭해서 VS 코드를 재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VS 코드의 한국어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시 영어로 돌아가고 싶다면 윈도우에서는 Ctrl Shift P, 맥에서는 Command Shift P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랭귀지로 검색을 하게 되면 표시 언어 구성이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메뉴를 클릭한 후에 사용하시기 편한 언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치할 확장 프로그램은 테일윈드 CSS를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바로 테일윈드 CSS 인텔리센스입니다. 테일윈드 CSS 인텔리센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네, 해당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테일윈드 CSS의 클래스명을 입력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바로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네, 그리고 설치가 끝났다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BG하고 대시하고 컬러명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BG하고 대시를 하게 되면 네, 자동 완성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루트 폴더에 테일윈드 config 파일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테일윈드 CSS를 설치할 때 CDN으로 설치를 했죠. CDN으로 설치를 할 때는 테일윈드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표기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구성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유용한 인텔리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파일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테일윈드 CLI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곳에서 이러한 코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로 와서 테일윈드 config.js 파일을 생성하고 이곳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파일은 해당 인텔리센스를 위한 파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HTML에서 bg하고 네, 코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텔리센스가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자동 완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클래스가 어떠한 CSS 값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가이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백에 대한 유틸리티 클래스도 확인해 볼까요? 패딩 탑하고 1을 하게 되면 네, 패딩 탑 1을 자동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인텔리센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러한 클래스가 어떠한 값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죠? 네, 그러면 이번에 설치할 확장 프로그램은 프리티어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프리티어는 코드 포매팅을 자동화해 일관된 코드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프리티어로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바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가 끝났다면 이러한 코드 포매터를 사용하겠다 라고 VS 코드에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쉼표, 맥에서는 커맨드 쉼표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UI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용자 탭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로그인한 PC의 사용자의 전체 워크스페이스에 이러한 설정이 적용이 되고요. 작업 영역 탭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만든 이러한 Run Tailwind CSS라는 워크스페이스에만 적용이 되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작업 영역에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디폴트 포매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이러한 포매터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리티어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포맷 on save를 검색한 후에 저장을 할 때 포매팅을 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탭 사이즈도 들여쓰기도 4칸이 아닌 2칸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 영역에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프로젝트 루트 디렉터리에 .vscode라는 디렉터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안에 settings.json이라는 파일로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사항들이 이렇게 코드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설정은 이렇게 UI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파일에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HTML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코드 포매팅이 예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onfig.js에서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포매팅이 예쁘게 정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매팅 설정은 팀이나 사용자가 정의한 룰에 맞게 포매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매팅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 폴더에 prettier rc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규칙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규칙을 복사해서 프로젝트로 와서 루트에 .prettier rc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룰은 제거하도록 할게요. 이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에서 열 선택 모드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열 선택 모드를 취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싱글 쿼트 true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을 표현할 때 싱글 쿼테이션으로 하겠다라는 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현재 더블 쿼테이션에서 저장을 하니 싱글 쿼테이션으로 포매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라이브 서버를 검색해 주시고요. 해당 확장 프로그램은 로컬 서버를 실행하여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지원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웹서버로 띄우고 싶은 파일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On with Live 서버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로컬 서버에서 이러한 웹페이지를 띄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컬러를 수정하고 인디고 600으로 할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라이브 서버에서 자동으로 새로 고침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을 편리하게 도와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우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최적화를 해보았는데요. 설정한 코드와 같은 것들은 교환에도 있으니 교환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VS 코드의 스니펫 기능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코드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테일윈드 CSS를 학습하면서 이러한 스크립트 코드를 계속 추가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run 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면 HTML 기본 문서 구조를 만들고 이곳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계속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랭귀지도 K5로 변경을 해야겠죠. 만약에 파일을 한 개만 만들 거면 이러한 작업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파일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은 우리 개발자들에게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스니펫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VS 코드에서 스니펫을 사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 두었기 때문에 스니펫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또는 리액트나 뷰 컴포넌트의 스니펫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테일윈드 CSS의 템플릿을 빠르게 생성하기 위한 스니펫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는 Ctrl Shift P, 맥에서는 Command Shift P를 하신 후에 여기에서 스니펫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코드 조각 구성이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HTML을 검색하신 후에 해당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제 코드를 이렇게 주석을 풀어볼까요? 이러한 건 로그를 자동화해주는 스니펫이고요. 로그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바디 안에 있는 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그리고 커서는 $1 이러한 위치에 가요. 탭을 하면 $2 이러한 위치에 오고요. 벌써 사용법을 다 아셨죠? 그러면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곳에서 test.js 파일을 생성하고 로그를 하게 되면 해당 스니펫에 의해서 잘 자동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다시 삭제할게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HTML JSON으로 오셔서 얘는 제거를 하고 강의 교환에 있는 이러한 스니펫을 복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HTML JSON으로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괄호는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 정돈을 할게요. 그리고 run HTML로 와서 다 지우고 이러한 스니펫을 사용하려면 테일윈드 CDN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테일윈드 CDN에서 엔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자동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hello 테일윈드 CSS 그리고 클래스로 텍스트 사이즈는 3x 라지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레드 컬러로 줘볼까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로 해당 웹페이지를 열게 되면 테일윈드 CSS가 잘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스니펫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스니펫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곳에 스니펫 바디를 입력하게 되면 스니펫 코드를 이렇게 쉽게 생성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your 스니펫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스니펫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리고 이런 데는 테일윈드 CDN2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다른 스니펫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편리하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일윈드 CSS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스니펫을 구성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폰트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윈드 CSS를 통하여 폰트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우선 폰트를 크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폰트 두께를 설정하고자 할 때는 폰트 라이트, 폰트 노멀과 같이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VS 코드에서 함께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VS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실습할 폴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명은 01 언더바 하고 테일윈드 베이직이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타이포그래피 HTML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파일에서 테일윈드 CDN이라고 해서 HTML 구조를 초기화하면 좋겠죠? 그리고 타이틀로는 타이포그래피를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타이포그래피.html 파일에서 우클릭을 해서 라이브 서버로 UI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실습은 폰트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실습을 해볼 텐데요. H2하고 이 안에 폰트 크기 조절이라는 문자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현재 H2 태그로 마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 테일윈드에서 브라우저 간의 스타일을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한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의 폰트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클래스 텍스트하고 뒤에다가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2x라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폰트 크기가 조금 커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p 태그를 넣어 주시고요. 다른 폰트 크기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우선 임의의 문자를 넣기 위해서 로렘하고 5를 넣게 되면 5개의 단어로 된 임의의 텍스트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한 번, 두 번 더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로 텍스트 XS라고 하면 네, 폰트 크기가 조금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클래스 텍스트 SM으로 하면 네, 폰트 크기가 스몰 사이즈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라지도 있고요. 이러한 사이즈는 공식 문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커스터마된 사이즈를 추가하고 싶다면 테일윈드 컨피그를 통해서 이렇게 커스터마된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코드에서 간단히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바로 넣고 싶다면 이렇게 대괄호를 하신 다음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폰트 크기가 굉장히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괄호는 폰트 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틸리티 클래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폰트 두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트 두께 조절이라고 하면 되겠죠? 폰트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앞에 프리픽스로 폰트라고 해주시고요. 뒤에 두께에 대한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로 하면은 얇아지겠죠? 그리고 폰트 볼드로 하면 두꺼워질 거예요. 그리고 폰트 블랙으로 하면 네, 조금 더 폰트 두께가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폰트 두께도 테일윈드 CSS 공식 문서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H2만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서 여기는 줄간격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p 태그를 넣고 그 안에 로렘이라고 하게 되면 네, 임의의 문장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p 태그를 두 번 더 복사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줄간격을 어떻게 유틸리티 클래스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넣을 수 있는지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픽스로는 리딩이라고 해서 뒤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릴렉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러한 유틸리티 클래스에 의해서 라인 하잇이 1.625로 편안한 줄간격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값도 적용을 해볼까요? 루즈라고 하면 줄간격이 더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숫자 값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줄간격도 마찬가지로 공식 문서에서 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폰트 컬러를 지정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얘를 복사할까요? 그리고 제목으로는 폰트 컬러 조절이라고 할게요. 폰트 컬러는 매우 간단합니다. 프리픽스로 텍스트를 넣으시고 뒤에 컬러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 인디고 컬러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 폰트 컬러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스카이 900 그리고 그 밑에는 레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0 정도를 줄까요? 네, 그러면 색상이 잘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색상 값도 공식 문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색상 값을 통해서 넣은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 값뿐만 아니라 슬러시를 통해서 오페시티, 투명도도 함께 적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버, 포커스, 그리고 또 다른 상태를 매우 편리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슬레이트 400 컬러였다가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이러한 상태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러한 색상이 다 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호버를 넣고 텍스트 인디고 연하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호버를 하게 되면 네, 색상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텍스트 컬러뿐만 아니라 모든 유틸리티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호버를 했을 때 폰트 두께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해서 실습으로 와주시고요. 여기에서 결과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드로 와주시고요. 우선 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타이포그래피 언더바 프랙티스라고 할게요. HTML 파일을 생성하고 초기화를 한 후에 타이틀로는 타이포그래피 실습으로 하고요. 복사했던 코드를 바디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에서 해당 UI를 확인하게 되면 네, 이렇게 예쁜 카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교환해 보시면 이러한 마크업 코드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복사하셔서 이 아티클 카드 밑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이 위에 있는 카드랑 비슷하게 스타일링을 해보시겠어요?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더 예쁘게 하셔도 돼요. 이러한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을 학습할 때 실습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수강생 분들이 실습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폰트 크기는 커야 되겠죠.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H1의 클래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3x라지를 넣어서 크게 설정하고요. 폰트, 볼드를 통해서 두껍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마진 바텀을 넣을 수 있는 유틸리티 클래스인 마진 바텀 MB거든요. 그리고 대시를 하게 되면 마진 바텀에 대한 다양한 사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이즈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아래쪽 여백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p 태그에다가 텍스트 크기를 LG로 지정을 하고요. 커지겠죠? 그리고 읽기 편하도록 줄간격으로 리딩, 릴렉시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진 바텀 6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 태그로 오셔서요. 텍스트 LG, 폰트 볼드, 그리고 컬러는 텍스트 블루 500을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링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텍스트 관련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당 UI를 조금 더 꾸며 보신다면 분명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테일윈드 CSS를 활용하여
타이포그래피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일윈드 CSS에서 컬러나 보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리픽스로 삐지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텍스트 컬러 앞에는 텍스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더 스타일은 이렇게 보더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VS 코드에서 컬러 보더.html 파일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테일윈드 CDN을 해서 생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컬러 보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p 태그하고 배경이 파란색이고 글자 색은 흰색,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크게 해서 수강생분들이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시겠어요? 얘를 UI를 보면서 하면 좋겠죠? 네,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의 배경색이 파란색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BG하고 블루 계열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색은 텍스트 화이트로 해서 흰색으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텍스트 라지 사이즈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스타일링이 잘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딩도 좀 줄까요? 패딩 상하 좌우 적용하기 위해서는 P만 적용하시면 되고요. 한 4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4 정도 주면 1rem, 픽셀로는 16픽셀 정도가 적용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패딩까지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더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선 얘는 마진 바텀하고 6 정도 주고요. 그리고 이곳에 파란색 보더와 둥근 모서리를 가진 보더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선 보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더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숫자를 붙이게 되면 조금 더 두껍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보더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더 블루 하고 이렇게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는 보더 레디어스를 적용하면 되죠. 보더 레디어스는 라운디드로 시작하는 클래스 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풀로 적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패딩 4 정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모서리가 완전히 둥근 이러한 요소가 스타일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시간에 만든 이러한 실습 예제에 보더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오픈 윗 라이브 서버로 이렇게 켜주시고요. 100%로 하고 얘를 이렇게 하나를 복사해서 섀도우를 지우고 보더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더가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에 다크 모드라고 해서 어두운 배경 화면에 화이트 폰트 컬러를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BG 그레이 한 900 정도 주도록 하고요.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BG 화이트랑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로 표시가 되고 있죠. 얘를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다크 모드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UI가 금방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컬러와 보더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시간적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공식 문서를 보면서 어떠한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패딩, 안쪽 여백을 살펴볼 텐데요. P0를 하게 되면 모든 패딩의 여백이 0, 즉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PX라고 하게 되면 X축은 좌우죠. 그렇기 때문에 패딩 레프트 라이트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상하겠죠? PY 0을 하게 되면 패딩 탑, 바텀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패딩과 관련된 유틸리티 클래스는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마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 0을 하게 되면 모든 마진이 제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X는 좌우, Y는 탑, 바텀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를 중앙 정렬할 때 마진 좌우 오토를 자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매우 반가운 오토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좌우 오토는 어떻게 맞추는지 볼까요? 보시면 MX 오토를 하게 되면 마진 좌우가 오토로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타이포그래피, 이러한 걸 라이브 서버로 열어볼까요?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하게 되면 현재 이러한 웹의 콘텐츠가 좌측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폭을 지정하고 MX 오토를 이용해서 중앙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타이포그래피로 가서 이러한 모든 태그를 div 태그로 묶고 메인 태그로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컨테이너를 배우지 않았지만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래스 컨테이너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웹 콘텐츠의 폭이 적용이 돼요. 최대 가로 길이죠?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잠시만요, 다시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서 요소 검사를 클릭하고 컨테이너를 보게 되면 맥스 위드가 이렇게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를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마진 좌우 오토를 적용해 볼게요. 마진 좌우 오토를 적용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중앙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 폭이 꽤 넓죠. 이러한 폭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max width 하고 3x라지를 주게 되면 max width가 768이 될 거예요. 최대 가로 너비를 768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컨테이너 폭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김에 이렇게 패딩도 적용을 해볼까요? 패딩 4를 넣게 되면 이러한 간격이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클래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가면서 다른 것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 비트윈에 대한 유틸리티 클래스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스페이스 비트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요소 사이의 공간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코드로 와서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곳에서 spacing.html 파일을 생성하고요. 테일윈드 CDN을 통해서 기본 문서 구조를 생성하고 타이틀은 스페이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3개의 div 태그를 마크업 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div 태그 하나를 넣고 W 가로 길이는 1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로도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 컬러는 블루 계열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로 확인을 하게 되면 네, 이러한 UI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32 정도 주도록 할게요. 네, 커졌죠? 그리고 이러한 div 태그를 하나, 2개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조금 다르게 할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관련 유틸리티 클래스를 통해서 요소 사이에 간격을 주도록 할게요. div 태그로 감싸주시고요.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Y하고 원하는 숫자 값을 입력하게 되면 네, 이렇게 요소 사이에 간격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가로 간격을 줘보도록 할게요. 얘를 복사하고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로 배치가 돼 있는 걸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면 되겠죠? 잠시만요. 마진 탑 4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div 태그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플렉스 디렉션 로우로 디폴트가 로우이기 때문에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든다면 이러한 플렉스 아이템은 가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 수 있는 플렉스 유틸리티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백에 가로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X를 넣으시면 돼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 얘는 주석 처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요소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격을 더 줄게요. 이렇게 스페이스 비트윈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하면 요소 사이의 간격을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플렉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제 HTML, CSS 강의를 보면 플렉스 관련 강의가 있습니다. 꼭 이러한 플렉스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테일윈드 CSS 자체가 CSS의 속성을 이렇게 클래스로 정해 놓은 유틸리티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CSS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SS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해당 강의를 꼭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료로 런칭을 해서 인프런에도 있고 유튜브 채널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주석은 풀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얘로 와주세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최대한 예쁘게 꾸며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직접 실습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이렇게 섹션별로 너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격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div 태그로 감싸야겠죠? 이렇게 감싸고 모든 섹션을 div 태그로 감싸도록 할게요. 감쌀 게 좀 많네요. 제가 최대한 실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요. 뒤에서 프로젝트도 하겠지만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div 태그들의 간격을 주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Y하고 간격을 넣으면 되겠죠? 좀 더 줄까요? 8 정도? 네, 그러면 섹션별로 간격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 하는 건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곳에 마진 탑을 줘도 되겠죠? 얘를 추가 안 하고. 지금 배웠기 때문에 활용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타이틀 밑에는 마진 바텀에서 이 정도 주도록 할게요.
나머지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일윈드 CSS에서 스페이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테일윈드 CSS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컨테이너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건 웹 레이아웃에서 콘텐츠 영역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중앙에 배치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노션 페이지도 컨테이너 폭을 이렇게 설정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중앙에 배치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매우 보기 편리하겠죠? 그러면 바로 코드로 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폴더를 하나 생성할게요. 02하고 레이아웃으로 할까요? 그리고 컨테이너 HTML 파일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은 닫을게요. 그리고 테일윈드 CDN으로 이렇게 생성하면 되겠죠? 타이틀은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UI를 보면서 마크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컨테이너를 지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클래스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구분을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넣어줘 볼까요? 인디고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왜 안 나오냐면 높이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높이를 한번 줘볼까요? H하고 10 정도 주게 되면 네, 40픽셀 정도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H하고 스크린을 주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높이가 100VH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VH라는 건 뷰포트 하잇이죠. 뷰포트라는 건 현재 이러한 브라우저를 말하고 뷰포트의 하잇은 즉 브라우저 크기만큼 높이를 설정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높이를 H 스크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컨테이너 폭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마진 좌우 오토를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웹 콘텐츠를 중앙에 배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반응형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브레이크 포인트 기준으로 맥스 위드 값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란 쉽게 말해서 웹사이트가 화면 크기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PC에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면은 해당 디바이스 기기에 따라 크게 보여야겠죠. 그리고 모바일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 작게 보여야 될 거예요. 이러한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컨테이너는 2X라지 사이즈일 때, 즉 가로폭이 1536 이상일 사이즈일 때는 컨테이너 폭의 맥스 위드가 1536이 되고요. 1280 이상 그리고 1535 이하일 때는 브레이크 포인트는 XL이 됩니다. 그리고 XL일 때는 맥스 위드가 1280이에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개발자 도구를 열고 이 컨테이너를 가리키게 되면 1536 이상일 때는 맥스 위드가 1536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가로 사이즈를 보세요. 1536 이상일 때는 네, 지금 컨테이너가 늘어나죠. 반응형으로. 즉 2X라지 사이즈일 때는 이러한 컨테이너 폭이 1536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컨테이너 폭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일윈드 CSS의 컨테이너는 반응형으로 동작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컨테이너를 조금 더 예쁘게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조금 더 정의를 해볼까요? 우리가 웹 콘텐츠를 배치할 때 맥스 위드를 설정된 사이즈에 배치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맥스 위드를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5x 라지 정도 주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화면 사이즈가 클 때도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맥스 위드가 스타일링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는 패딩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P4도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무런 글씨를 입력해볼까요? 로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패딩 안쪽 여백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폰트 컬러를 화이트로 할까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의 이러한 중앙 배치와 패딩은 자주 사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테일윈드 컨피그 옵션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지워볼게요. 중앙 정렬과 패딩을 제거하고 그리고 폭을 조금 더 줄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측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옵션은 이렇게 컨피그 옵션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정하는 방법은 테일윈드의 컨피그 객체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었죠? 테마에 컨테이너에 센터 투르를 넣게 되면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중앙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엔 패딩 EREM을 넣게 되면 컨테이너의 안쪽 가로 여백이 EREM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패딩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정의하고 싶다면 이렇게 중단점, 즉 브레이크 포인트별로 값을 다시 설정하셔도 돼요. 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스펙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웹 레이아웃의 컨테이너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설정하면 되고 중앙으로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배운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플렉스박스와 그리드를 테일윈드 CSS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번 시간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플렉스와 그리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 번쯤 짚어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렉스박스는 HTML 요소들의 수평 및 수직 정렬을 위한 CSS 레이아웃 모델입니다. 주로 단일 행이나 열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정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죠. 그리고 이러한 플렉스박스를 테일윈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렉스라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해서 플렉스 컨테이너를 활성화할 수 있고요. 아이템을 수평으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프리픽스 justify가 붙은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정렬은 아이템즈를 이용할 수 있고요. 요소들의 간격은 갭이라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헤더의 내비게이션을 만들면서 이러한 유틸리티 클래스와 더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제가 만든 헤더가 있거든요. 이러한 코드를 우선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탐색기에서 레이아웃 폴더 안에 flex.html이라는 파일을 생성할게요. 그리고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박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바디 안에 방금 복사했던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라이브 서버로 UI를 확인하면서 할게요. 네, 현재 보시면 제가 만든 이러한 예쁜 헤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선 저와 함께 실습을 하기 전에 수강생 분들이 이 밑에다가 이 헤더와 유사한 UI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헤더하고 내부하고 이 안에다가 로고, 메뉴, 버튼 이런 걸 스타일링 하시면 돼요.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없어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세요. 저와 함께 코드를 따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실습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러한 것도 비교해보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습하면서 들어주세요. 편하게. 만약에 테일윈드나 이러한 스타일링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대부분 배치나 정렬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컬러를 블루로 하고 보더를 주고 섀도우를 주고 이러한 CSS 속성 값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예쁘게 스타일링된 마크업을 보면 이러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자주 언급드리겠지만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UI를 마크업을 할 때도 큰 문제를 작게 쪼개내어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헤더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실습할 때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CSS는 어느 정도를 학습을 했는데 배치나 정렬, 이러한 실전 스타일링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론칭한 강의인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고 배포까지 강의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해당 강의는 HTML 구조를 효과적으로 나누고 큰 문제를 작게 쪼개내어 스타일링을 하는 실전 예제가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습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UI를 봤을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이러한 박스가 있고 요소들을 플렉스로 배치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팁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UI를 보고 이러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를 보는 것보다 문제를 하나씩 작게 쪼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마크업하고자 하는 전체 요소를 이렇게 박스로 감싸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요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좌측에는 로고가 있고 중앙에는 메뉴, 그리고 우측에는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요소의 배치가 끝났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작게 쪼개내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내부 안에 로고가 올 수도 있고요. 메뉴가 올 수도 있고 버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러한 div 태그는 블락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CSS 레이아웃에서 수직이나 수평을 정렬하는 이러한 레이아웃 시스템이 플렉스박스였죠. 그러면 이러한 내부 태그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해당 요소들을 수평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렉스 컨테이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플렉스를 지정하면 됐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요소들이 수평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플렉스 아이템들의 정렬을 좌측, 중앙, 우측으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CSS 값으로는 justify content between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justify content between을 하면 되겠죠? 스페이스 between.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좌측, 중앙, 우측으로 이렇게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일윈드를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CSS를 알고 계셔야 돼요. CSS만 알고 계셔도 내가 스페이스 between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justify between이라는 이러한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하면 되겠지, 이러한 걸 바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더 영역에 이러한 UI와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선 BG 컬러로 그레이 100 정도 주고요. 색상은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어둡게 하셔도 돼요. 어둡게 하실 거면 여기를 텍스트 화이트로 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100으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안쪽 여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패딩 6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러한 로고를 스타일링 해볼 텐데요. 저는 이곳에 짐 코딩이라고 하고 클래스로는 텍스트 to 엑스라지에서 크게 하고요. 폰트 웨이트도 두껍게 할게요. 폰트 볼드를 넣으면 되겠죠? 이러한 건 쉽죠? 배치나 정렬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는 메뉴를 생성하도록 할 텐데요. UL 태그에 li 태그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앵커 태그를 넣고 href는 샵을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홈,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about, 세 번째 메뉴는 service, 그리고 네 번째는 컨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렬을 가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플렉스를 넣도록 할게요. 이젠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플렉스 컨테이너가 있고 4개의 플렉스 아이템이 있는데요. 플렉스 아이템 간격의 갭, 즉 여백을 넣기 위해서 갭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4 정도의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 정도면은 네, 한 16픽셀 1rem 정도네요. 네, 이렇게 여백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앵커 태그의 스타일을 조금 넣을 건데요. 텍스트 그레이 하고 700 정도로 넣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호버 되었을 때 텍스트 컬러를 변경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호버하고 콜론을 이렇게 넣으시고 텍스트 명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레이 컬러를 조금 진하게 할까요? 900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700에다가 마우스를 호버하게 되면 네, 색상이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차이를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인디고 컬러로 변경을 할게요. 네, 그러면 색상이 변경되죠? 나머지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버튼을 스타일링 하도록 할게요. 버튼 넣고 안에다가는 로그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씩 우리가 적용하시면 돼요. 우선 색상이 파란색이죠? 그리고 글자색은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BG 블루하고 500 정도를 주고요. 텍스트 컬러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안쪽 여백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 모서리가 조금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겠죠? 패딩 4 정도 줄까요? 네, 너무 세로 여백이 너무 크네요. 그러면 패딩 4는 PX로 해서 좌우만 주고 패딩 Y 상하는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쁘게 스타일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더 레디어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라운디드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적절한 레디어스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버 되었을 때는 이렇게 BG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호버 BG 블루 700 정도를 주게 되면 마우스가 호버 되었을 때 색상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현재 플렉스 컨테이너가 있고 3개의 플렉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직 정렬이 아이템들 간에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직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하면 되죠? 그 전에 만약에 CSS로 맞춘다면 여기에서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걸 이용해서 센터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템들 간의 수직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CSS의 플렉스 박스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그러면 아이템즈 센터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템즈를 밑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엔드를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센터가 예쁘기 때문에 센터를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가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그리드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실습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파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렉스가 수평이나 요소들의 수직에 대한 정렬이었다면 그리드는 복잡한 2차원 레이아웃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CSS 레이아웃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요소들의 2차원적인 레이아웃을 하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드라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리드 콜하고 이 뒤에 숫자 값을 입력하게 되면 n개의 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갭이라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통해서 그리드 아이템 간의 수평 및 수직 간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러한 실습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grid.html 파일을 생성하고 네, 조금 빨랐죠? 천천히 할게요. 복사한 코드를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러한 클래스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UI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브 서버로 이렇게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습용으로 준비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러한 이미지 아이템들을 이렇게 2차원으로 구성하고 싶어요. 2열로 계속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우선 부모가 되는 요소의 그리드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드 콜스하고 2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2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2열의 그리드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3열로 정렬하고 싶다면 이렇게 3을 넣으면 되겠죠? 네,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간의 간격을 위해서는 갭하고 좌우만 넣고 싶다. 그러면 X를 넣으시면 되고요. 수직을 넣고 싶다. 그러면 Y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 수직 모두 넣고 싶다. 그러면은 갭하고 4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전체 화면으로 해볼까요? 컨테이너까지 있으면 더 예쁘겠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겸 수강생분들이 컨테이너를 추가해보세요. 네, 그러면 함께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태그를 넣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맥스 위드는 조금 작게 할게요. 어느 정도로 할 거냐면 잠시만요.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한 512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마진 좌우 오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딩 올 한 4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렉스에서 만든 헤더도 가져와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헤더를 복사해서 바디 여는 태그 바로 아래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예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의 웹페이지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테일윈드에서 플렉스와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일윈드 CSS에서 포지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테일윈드 CSS는 유틸리티 클래스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쉽겠죠? 클래스에다가 Static, Fixed, Absolute 이러한 포지션의 값을 넣어주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고 또 수강생분들의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인 Fixed와 Stick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ixed는 요소를 뷰포트에 고정하여 스크롤 시에도 해당 요소가 고정된 위치에 머무르도록 하는 포지션의 속성 값이에요. 그러면 바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크업 코드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레이아웃에서 포지션 픽스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지션 픽스드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선 복사했던 코드를 저만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라이브 서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예쁜 UI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실습할 내용은 이러한 헤더를 스크롤을 해도 탑 위치에 고정을 시키는 실습을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UI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헤더도 만들고 컨테이너 안에 이러한 그리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계속 실습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러한 스타일링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원래 직접 해보면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 마크업에서 픽스드만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습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헤더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헤더를 픽스드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러한 요소가 원래 흐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로 너비도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로 너비를 다시 100%로 맞추기 위해서는 위드를 풀 해서 이렇게 100%로 하셔도 되고요. 다시 위드 100%를 지우고 레프트를 0으로 하고 그리고 라이트를 0으로 해서 이러한 요소의 좌측은 왼쪽에 고정을 시키고 우측은 오른쪽에 고정을 시키셔도 돼요.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러한 요소가 뷰포트의 양쪽 끝에 전체 영역을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헤더가 픽스드로 되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여기 쫙 달라붙어 있거든요. 보시면 개발자 도구를 열고 요소 검사로 이러한 헤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H를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태그를 숨겨요. 네, 보게 되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달라붙어 있어서 콘텐츠를 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린 만큼 여백을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패딩 바텀만 8로 하고 패딩 탑은 한 20 정도를 줄까요? 네, 그러면 콘텐츠를 가리지 않고 패딩 탑 여백이 조금 더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콘텐츠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8, 20
테일윈즈 CSS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값이죠. 만약에 이러한 값을 커스텀하게 주고 싶으시면 대괄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20픽셀 정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여백이 더 늘어났죠? 이러한 값은 패딩뿐만 아니라 모든 유틸리티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픽스드 속성을 적용해 보았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스티키 값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키는 픽스드와 비슷하지만 스크롤 할 때 요소가 지정된 위치까지는 그대로 내려오고 지정된 위치에 도달하면 고정이 되는 이러한 속성을 말해요. 그러면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크업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코드에서 이번에는 포지션 스티키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초기화를 하고 포지션 스티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고 UI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픽스드가 아니라 스티키를 라이브 서버로 열어야겠죠? 네, 그러면 이러한 예쁜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스티키를 적용하기 전에 이러한 UI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태까지 배운 개념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하다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서 머리가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해보신다면 분명 실력이 쑥쑥 늘 거예요. 네, 그러면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실습을 하는 김에 레이아웃 잡는 것부터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더까지는 둘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제거를 할게요. 네, 현재 헤더와 컨테이너, 메인 콘텐츠 영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콘텐츠 영역을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영역을 분할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메인 콘텐츠 영역을 좌측과 우측으로 분할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좌측에 있는 영역과 우측에 있는 영역이 있으면 되겠죠? 우선 아무런 텍스트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영역을 잘 표시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를 BG 옐로우와 여기는 BG 레드를 넣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진하게 할까요? 500 500 네, 이렇게 영역을 총 2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세로로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분할했었죠? 수평으로 분할을 했었죠. 수평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 정렬을 수평 정렬로 만드는 CSS 레이아웃 어떤 것이 있었죠? 네, 바로 플렉스 박스죠. 그래서 플렉스 박스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플렉스 아이템이 될 것이고 부모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에다가 플렉스를 지정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평 정렬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위해서 갭으로 수평으로 4 정도 줄까요? 그리고 아까 이미지가 나왔던 영역은 조금 컸었죠? 그래서 위드를 조금 조절할게요. 위드하고
테일윈드에서는 위드 값을 이렇게 숫자로도 지정할 수 있지만 비율로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한 5분의 3 정도를 넣을게요. 전체 영역의 5분의 3이겠죠? 그리고 이 밑에 값은 전체 영역의 5분의 2를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영역에다가 우리가 아까 생성한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죠? 이러한 이미지를 복사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러한 걸 복사를 해서 이러한 섹션에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미지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섹션 태그로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의미 있는 태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는 2열씩 나오게 할까요? 그래야 스크롤이 생길 것 같아서요. 네, 잘 완성이 되었고요. 장바구니는 교환에 있는 태그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얘는 섹션이 아니라 좌측에 있는 사이드 영역이기 때문에 A 사이드가 맞겠죠?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 이러한 백그라운드는 지우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예쁜 UI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스티키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장바구니 카드를 고정할 거기 때문에 이곳에서 div 태그에 이렇게 스티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한번 동작이 되는지 스크롤을 해볼게요. 네, 이러한 장바구니가 고정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위치부터 고정을 할 건지 그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탑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탑 0을 해볼까요? 탑 0을 넣게 되면 이러한 요소가 탑 0의 위치, 여기에서 만났을 때부터 고정이 됩니다. 보세요. 스크롤을 하게 되면 네, 0의 위치에서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잠시만요. 잘 안 보이니까 얘를 가리고 스크롤을 하게 되면 네, 0의 위치에서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위치, 헤더 높이만큼 위치에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헤더의 높이는 16에 32에 16, 64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여기 64가 나오죠. 이 위치에 보세요. 네, 그러면 탑을 이렇게 대괄호하고 64픽셀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잘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6의 값을 보게 되면 이게 64픽셀이에요. 그래서 16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정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일윈드 CSS에서 포지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았고요. 만약에 배치나 정렬 이러한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포지션이나 플렉스 그리드 이러한 CSS 속성 값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